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공수처 검사 여러분 좀 보세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명태균이 오늘도 나와서 한참 동안을 김현정 쇼에서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강혜경이 또 이번 21일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은 대통령 만들 당시 아크로비스타를 셀 수 없이 갔답니다. 그리고 수없이 조언을 했고요. 명태균에게 인사위원으로 와서 면접 좀 봐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할게요. 7명의 김건희 간신이 있답니다. 7간신 들어보셨어요? 7간신. 자, 보세요. LB서관, CB서관, KB서관 7명의 간신입니다. 이 7명의 간신이 언론에 버젓이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요, 직책도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간신들 비선 라인 없으면 없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슬리신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정권 다 끝나갑니다. 힘껏 힘차게 소신껏 수사하십시오. 오늘도 여지없이 또 폭탄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마치 이 정권을 가지고 노는 듯 오늘도 명태균 씨의 폭로전은 계속됐습니다.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국힘당 한동훈 대표도 거듭 김건희 씨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정권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외부에서는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인적 쇄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 일종의 존재한다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것 같으실까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를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래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 미리 뭐 요것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각별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셨나요? 비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가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 변화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때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하세요? 혹은 왜 한다는 건지?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역시 제가 그 정치라는 게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심에 반하고 민심에 따르고 그걸 약속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 정치와 우리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탄핵 공포 마케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치, 신뢰를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럼 오늘 인적 쇄신 말씀하신 게 한남동 치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여사의 7분에 대한 쇄신 요구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할 얘기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외부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사실상 기회는 이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치고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씨 권력의 퇴진과 문책 등 최소한의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인적 쇄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나 공천계의 무역 등 과거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한 대표는 왜 선거 때만 바른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제3자 최상병 특검법 추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일정은 다음 주 초로 조율됐는데요. 한 대표는 독대에서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짜 싸움은 개싸움이 꿀잼이죠. 아마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싸움이 시작될 듯 보이는데요. 승기를 잡은 것 같은 한 대표의 공세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명태균 씨의 핵폭탄급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대놓고 드러내며 자신을 어떻게 한다면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고 우회적으로 협박한 겁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수위에서 일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선생을 인수위에 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데 어디 가라 했겠어요? 에이,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아, 무조건 스피커폰이었군요.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로부터 받았던 제안 일부를 밝히면서 대선 이후 얘기를 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명 씨는 그러면서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 인사들의 이력서를 보고 분석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당선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명 씨는 또 2021년 6월부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간 매일 아침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조언했다며 친분도 강조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선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또 자신을 겨냥해 허풍인지 실성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한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 등을 향해서도 코바나 컨텐츠에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한번 가보기라도 했냐며 바깥에 묶여있는 개가 방 안의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냐고 비난했습니다. 명 씨는 다만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2022년에 김건희 씨가 꼭 개입되어야만 공천이 되냐,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라고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반대로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데요. 김 씨에게 불리한 건 다 자신의 선에서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으며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불보듯 훤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검찰 수사는 안 합니까? 매일같이 나 잡아가라고 이렇게 자백을 해대는 정치 브로커를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가 자백한 불법과 비리는 구속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한테 지금 예. 물으시니까 저는 명태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언론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스피커로 김건희 여사랑 스피커로 통화한다고 나와요.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해달라고 후보 시절에 해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까? 이제쯤 되면 이런 거 거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수십 번을 했고 3억 6천만 원치 돈 받으러 갔고 그랬더니 김영선을 공천으로 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다 들었죠? 매일 나와요. 저도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동안에 자,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거기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원 좀 해줄 줄 있어야죠. 이거 완전히 보훈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거리 라인의 7인의 간신을 이야기해요. 한남동 간신 7인.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거 갖다 대치기 해서 물으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죠? 그리고 가까우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부권이 맞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니세요. 이제 정권 끝나가요. 옆에서 가까우면 조언해줘야죠.